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지도부가 오찬을 가지면서 뭔가 전개되는 상황들을 좀 일단락을 짓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봉합된 거 맞습니까? 밥 한 번 먹으면 봉합됩니까? 밥만 먹은 게 아니잖아요. 네, 봉합하기로 했잖아요. 지난주에도.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제 뇌피셜, 이걸 김민아라는 집에서 이제 놀고 있는 사람의 뇌피셜, 뇌피셜은 한 봐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는. 나중엔 어떨지 몰라요. 앞에 쭉 얘기했지만 나중에 어떨지 모르는데 이번에 한번 봐줬다. 일단 봐줬다. 윤석열의 세계에서는. 인사도 한번 받아주고. 그럼요. 그리고 심지어 밥을 지금 먹잖아요. 이준석 같았으면 밥을 먹었을까요, 지금? 이준석은 밥을 못 먹어요, 절대로. 네. 근데 한동훈이니까 먹는 거예요. 네? 그동안의 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오늘 지난주 상황을 조금 얘기하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한번 빵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검사의 논리로 조금 접근해야 돼요. 검사끼리잖아요. 네. 우리 대한민국 검사끼리 일어난 일이잖아요. 어쨌든 대한민국 검사끼리 일어난 일이라는 거 약간 전제해가지고 그 논리를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볼 땐. 그 논리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 그러니까 무슨 수사를 하는데 한동훈이 무슨 수사를 하는데 그것을 이제 좀 오해를 한 거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한동훈의 입장에서는 좀 오해를 해가지고 내가 거기까지 가지 말라 그랬잖아. 네, 야 덮어 한 거예요. 덮으라고 한 거예요. 덮으라고 그랬는데. 한동훈이 그럼 나 사표 내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간 거죠. 그래가지고 싸우기 시작한 건데 근데 사표 내라고 한 거예요? 라고 한번 들이받은 다음에 이 둘이 그런 일이 사실 많았을 거 아닙니까? 뭐 일하다 보면 20몇 년 일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한번 들이받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아서 한동훈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면 그럴 거면 사퇴 이렇게 나올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제 생각에는 저 형 또 저런다. 약간 다루는 법을 아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윤석열 다루는 법을? 네. 저 형 또 저런다 한 다음에 한 번 언론 플레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서천 특화시장에 불이 나니까 불이 난 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자리에서 그걸 희화시키고 싶지 않지만 불이 나니까 바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진화를 지시하고 내려간다라고 했는데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간다고 하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우리도 가야 된다라고 해서 오전에 일정을 잡은 거잖아요. 나도 가겠다. 원래는 그날 가기로 한 날이 아닌데 사무처 사람들을 만나는 일정이 있었는데 가기로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그러면은 일정이 따로따로가 된다. 여당 대표가 가는 일정하고 대통령이 가는 일정이 따로따로가 돼서 좀 그림이 안 좋은데 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그 얘기를 듣고 웃었다는 거잖아요. 웃었다는 거예요. 왜 웃었을까? 왜 웃었을까요? 네, 동훈이 이 자식이 이렇게 된 거지. 동훈이 이 자식이 와서 그래도 굽히네. 그러니까 맞춰줘라 그러면 대통령실 일정을 땡겼다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맞추려고. 한동훈 위원장은 일찍 가 있었고. 그거 이제 그 다음. 그러니까 안 맞는 일정을 맞추려고 대통령실이 땡겼어요. 땡겼어요. 겹치게 하려고. 근데 겹치게 했지만 앞에가 남기 때문에 한동훈은 기다린 거죠. 그리고 차 안에서 일단 기다렸겠지만 대통령님 오시기 전에 눈밭에서 좀 기다린 거잖아요. 이렇게 하고. 온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폴더 인사하고. 윤석열은 그 패딩 입고 와가지고 한번 툭 치고 짜식이. 그래? 짜식이. 그리고 이제 사진 찍고 울부짖는 상인들을 뒤로 하고. 뭐냐 우리는 이렇게 한 다음에 전용열차를 타고 가잖아요. 그 안에서 무슨 대화를 했을까요? 절대 그런 대화는 안 했다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한동훈 검사가 형 내가 그런 사람이야? 뭐 이런 거 했겠지. 나 그런 사람이야? 윤석열 대통령은 자식아 똑바로 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 하고 이제 가고 그다음에 내려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통령을 향한 신뢰와 존경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수준에서 일단은 두 사람의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일순간 의심했던 한동훈이 역심을 품었나? 이거 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역심을 품었나? 이건 일단 정리됐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밥까지 먹는 이걸 연출을 한다. 오늘도 가서 그 비슷한 얘기를 했을 거다. 제가 볼 때 같은 자리에 간 윤재호 원내대표랑 이분들은 절대 그런 얘기, 김건희의 김, 김경률의 김 절대 꺼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만나서 한마디도 안 했겠습니까? 사실. 2시간 40분을 밥을 먹었는데. 그렇죠. 2시간 40분 중에 35분을 차를 마시고 나머지 2시간을 밥을 먹었는데 2시간을 밥을 먹으면서 민생 얘기만 했다는데 그랬겠습니까 사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말을 안 해도 비슷한 얘기 또 했겠죠. 형 나 그런 사람 아닌 거 알지 이렇게 했겠지. 그리고 작전을 아마 얘기를 해줬겠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내가 배신을 하는 게 아니다. 이 작전을 얘기를 좀 해줬겠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든가 지금까지 일어난 일에 대한 어떤 양해라는 거를 좀 구했을 거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정도 알았어, 알아들었어, 좋아,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이해할게 라는 어떤 뭐 이런 게 있었을 텐데, 이런 게 있었을 텐데 그게 되느냐는 별개 문제입니다. 되느냐, 앞으로 그러면은 그런 시나리오로 잘 가느냐, 이건 별개 문제다 앞으로.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얘기는 안 하고 있고, 본인의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는 더 낮은 자세로 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어쨌든 그 갈등이 충돌한 핵심이 김건희 여사의 사과, 명품백 수수 논란 때문인데, 그 얘기를 두 번이나 만나는데도 안 하고 이 문제를 덮고, 뭐 인간적인 말하자면 신뢰관계만 어느 정도 더 확인한 상태로 갈 수 있습니까? 결국 그러니까 제가 선거의 시간은 다가오는데. 작전을 얘기했을 거라고 했잖아요. 작전이 뭡니까? 김민하 평론가가 추론하는. 네, 한동훈의 작전. 한동훈의 작전. 히트앤드런 아니에요? 때리고 도망간다. 히트앤드런. 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정권 심판론을 엎어야 된다. 이거 칠판에서 무서운 그 소리 난다. 정권 심판론을 없앤다. 무조건 엎어야 된다. 네. 이거는 윤석열한테도 필요하고 나한테도 필요하다. 왜냐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뒤에 좀 얘기할 것 같지만 무슨 지금 뭐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 간의 대결이라니 어쩌니 저쩌니 하지만 총선에서 성과가 안 나면 한동훈 미래 권력으로서의 한동훈은 없어요, 사실 지금. 제가 뭐 어디 가나 하는 얘기지만 지난 정권에서 지난 총선 때 이 당의 공천 누가 했습니까? 지난 총선 때. 지난 총선 때 누가 했죠? 황교안 대표가 있잖아요. 지난 총선에. 네, 황교안이 했잖아요. 네. 친황계가 그 다음에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왜 없었습니까? 총선이 망하고 네. 황교안도 원내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친황계가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황교안이 공천을 했지만 친황계가 없었던 거거든요. 잠깐 있었던 거거든요. 네. 잠깐. 네. 황교안에 줄 선 사람들. 그때는 너무 대패를 했고. 그렇죠. 야,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어느 정도 유의미한 패배, 뭐 젖잘싸를 하면 그래도 상황은 같습니까? 패배하면? 아니 근데 그래서 네. 근데 그 예를 들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말씀대로 유의미한 성과를 내든지 아니면은 출마를 해서 원내에 진입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유의미한 성과를 낸 후에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그 다음에 사라져도 소용이 없고 유의미한 성과를 낸 후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뭘 해야 되냐면 전당대회에 출마를 해야 돼요. 된다. 대표를 해야 돼요. 네. 그래야 친한계가 유지가 됩니다. 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요거 해봐야 친한계가 유지가 안 돼요. 대선까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현재 권력이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총선에서 뭐가 됐든 간에 성과를 남겨서 뭐라도 건져야 되는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총선 망하면 그 다음에 식물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조건 정권 심판론을 갖다가 네. 구도를 바꾼다. 이거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네. 가장 큰 걸림돌이 여보세요? 김건희 여사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요걸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뭐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정권 심판론을 뭘로 대체해야 되냐면은 거야 심판론으로 대체할 것입니다. 지금 요새 하는 거 뭐예요? 운동권 심판. 네.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운동권 심판으로 대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연일 무슨 뭐 사과 얘기하고 이러는 게 지금 반란 일으키는 게 아니고 할 일을 여러 걸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물꼬를 트고 있는 모습. 네. 그리고 내가 사과를 말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서 이분이 사과 얘기한 적 없어요. 제2부속실 설치랑 그다음에 특별감찰관 이거 네. 최선을 다합시다를 얘기한 것이지 사과를 내가 얘기한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건 대통령실 입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근데 저하고 김경률이 풀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저하고 김경률이 김건희 여사를 포승줄을 묶어가지고 데려와가지고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뭐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알아서 설명을 하시거나 사과를 하시거나 뭘 해줘야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 이게 작전인 것이고 그 다음에 거야 심판원으로 바꾸는 문제는 이것도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공천을 요런 스타일로 해야 됩니다. 네? 그러려면은
뭐 어떤 공천을 해야 되느냐? 윤심 공천을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네. 안티 운동권 공천을 해야 되는 거지. 반 운동권 공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천은 내가 합니다. 네. 요거를 보장해 줘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한동훈의 작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를 얻었을 것이다. 그래? 일단은 알았어. 일단은 알았어. 그게 다 네 맘대로 되는지는 내가 모르겠으나 일단 알았어. 근데 요 작전대로 근데 일단은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인간사 다 해봤지만 항상 오락부장이죠. 오락부장도 회사에서 완벽한 작전을 가지고 항상 그 직장 상사한테 설명을 하잖아요. 항상 취재도 그렇고 기사도 그렇고 뭐 네. 보도도 그렇고 완벽한 취재 작전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설명할 때 완벽하잖아요. 실제 돌입되면 실제 일을 시작하면 어떻게 저는 됩니까? 사실 큰 작전은 없습니다. 늘. 네? 네. 이거 시사종이 땡땡땡 시작할 때 얼마나 완벽한 작전이었습니까? 아니 그렇진 네? 않았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네, 지금이 더 낫습니다. 예. 아니 글쎄 그 전화 위복이 돼서 그럴 수 있지만 네. 제가 말하는 거는 처음하고 많이 달라졌잖아요. 처음 시작할 그렇죠. 때하고 네. 예? 작전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지만 이렇게 대리라는 법이 없어요. 왜냐? 김건희 여사 문제를 그렇지 해결해야겠지. 내가 해결을 해야 되겠군. 그런데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뭐 설명을 하고 해야겠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한 문제다. 이것은 억울한 문제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건 억울한 문제이기 네.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KBS하고 대담은 하지만 그 자리에서 미안하다든지 죄송하다든지 이런 얘기 안 할 것이다. 나는 이게 얼마나 억울한 문제인지를 얘기하고 우리가 당했다라고 얘기할 것이다. 그럼 이게 내가 나섰지만 내가 뭔가를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를 했지만 이게 해결이 안 날 거 아닙니까? 그죠? 해결이 안 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김경률 비대위원은 해결이 안 났네요. 다시 우리는 떠들기 시작합시다. 이럴까요? 아닐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분위기로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더 이상 더 이상 뭐 확인할 게 없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데 그 입장은 원래 그 입장이었거든요. 원래 그렇게 주장해 왔어요. 그러니까 일부 언론이 뭐 입장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는데 입장이 바뀐 건 아니에요. 네. 다만 그 논리가 뭐랑 세트였냐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더 나올 게 없는데 왜 국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특검에 찬성하느냐. 디올백 수수 의혹이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검에 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올백 수수 의혹은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해 온 거거든요. 근데 더 이상 디올백 수수 의혹 사과 얘기는 안 하잖아요, 이분이. 안 하고 쇼펜하우 얘기하잖아요, 이제. 쇼펜하우는 명랑해야 된다고 네. 하니까 나도 명랑하겠습니다. 그 얘기 뭐 나도 하여튼 이런 탄압이 있지만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 얘기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남는 얘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 특검 반대합니다. 이거밖에 안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퇴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선거 출마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거 출마해야 되는 사람이 이제는 야당하고 싸워야 되는데 김건희 사과하라 이거 할 수 있겠어요?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풀릴 거 아닙니까, 요거? 그다음에 요 공천해야 되는데 지금 반운동권 공천해야 되는데 지금 반운동권 공천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거를 질문해야 되는 날이죠, 그죠? 네, 그렇죠. 킬러 공천을 지금 뭐 보수 언론들이 오늘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대진표를 붙이면서. 킬러 공천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킬러 공천 얘기를 뭐 때문에 하는 거냐면 누구 때문에 하는 거죠, 지금? 누구 때문에 하는 겁니까? 윤희숙 전 의원 때문에 하는 거죠. 윤희숙 전 의원을 이제 선거구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잘 생각 안. 중구 성동갑인가? 성동갑이에요? 네. 네. 중구 성동갑에다가 갑 맞나요? 을인가? 하여튼 중구 성동 합쳐진 선거구. 갑이에요, 을이에요. 요즘에 다 헷갈려. 네. 구로 갑인지 을인지 무슨 뭐 어쨌든 중구 네. 성동. 예. 여기다가 이제 출마한다고 이분이 선언을 했어요. 출마를 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분이 선언을 했으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영향이 있겠군. 그러니까는 이게 한동훈 공천이구나. 그러면은 이게 그 전에 김경률도 있었고 마포의뢰 그리고 원희룡도 있었고 인천 계양의뢰. 네. 이런 사람들이 여기는 원래 홍익표 원내대표 지역구인데 서초로 가기로 했잖아요. 네. 서초로 가기로 했나요? 서초로 가기로 하고 여기에 이제 그분이 여기에 오시죠. 나는 출마하겠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인데 아무튼 그리고 마포구는 지금 정청래 의원 지역구고
이철 기항을은 이재명 대표 지역구니까 다 묶어오면 어쨌든 색채가 586들 아니냐, 86들 아니냐, 운동권들 아니냐. 사실 엄밀히 말하면 뭐 이재명 대표가 운동권 출신이냐 뭐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이니 이런 시리즈들이 뭐 몇 명 더 있어요 지금. 네. 아무튼 이런 시리즈들이 반운동권 공천 묶어가지고 요게 한동훈의 자객공천이다. 근데 자객공천은 또 요 조어가 메이드 인 재팬이어갖고 그런지 모르지만 오늘 또 킬러 공천이다. 그래가지고 요런 거다라고 오늘 언론이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건 원래 있던 얘기고 핵심은 요 분이 나왔다 이걸 쓰는 거고 어쨌든지 간에 여기에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나오는데 이분이 사실 정청래 의원하고 뭐 이재명 대표하고 사실 86의 상징성 있는 엄청난 인물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문이 있잖아요, 지금. 근데 임종석이라고 하면 그 상징성은 확실한 거잖아요. 전대협 상계의장이니까. 그래서 이인영 의원이 지역구인 구로도 지금 뭐 킬러 공천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거기는 또 이제 태영호 의원이 나간다고 지금 하는 건데 아무튼 임종석이다 해가지고 윤희숙 대 임종석은 이게 운동권 킬러 공천이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얘기를 합니다. 윤희숙과 임종석 중에 경제 살릴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이 운동권들 평생 땀 흘려 돈 벌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한때 학생운동 한 거 가지고 평생 국회의원 하는 거 이거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웃긴 게 첫째 윤희숙 전 의원 공천 확정됐습니까 여기? 안 됐죠. 안 된 거잖아요. 네네. 네, 둘째, 여기 이 상대팀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 공천이 확정됐나요, 이게? 그것도 아니죠. 좀 이따 여기서 얘기하겠지만 그것도 안 됐잖아요. 네. 그거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셋째, 화가 안 나십니까 지금? 화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스템 공천이 야 이거 또 시스템 공천이 이거 뭐 무너지는구만 또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시스템 공천이 무너져갖고 화가 나가지고 돈이 임마 사퇴 임마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김경률 때는 화가 엄청 났는데 갑자기 화가 안 나기 시작했나 왜 화가 안 나는 거야 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거냐 하는데 근데 여기서 언론이 이제 약간 간을 보는 거는 윤희숙 전 의원도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모드가 요새 언론의 모드가 요런 분위기에서 어디로 전 장관은 사실 아닌데 여기서부터 아니에요. 무슨 뭐 박민식 전 장관, 태영호 의원 다 아니고 사실. 지금 언론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일부 보수 언론 등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뭔가 비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네? 비윤 공천 되는 거 아니냐 결국 요 모드로 가서 이 비윤 공천이 곧 반운동권 공천으로 연결이 돼서 그걸로 아까 말씀드린 한동훈 작전이 성공해가지고 그걸로 정권 심판원을 돌파하는 기제가 되는 거 아니냐. 그거 약간 지금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는데 오늘 조선일보를 보는데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맨날 볼 거 아닙니까, 신문을. 조선일보 보는데 오늘 또 불충한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어떤 거죠? 3면인가 뭐 몇 면을 보는데 이 신문이 이렇게 있는데 뭐 이런 뭐 킬러 공천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여기. 킬러 공천 이렇게 있고 사진도 쫙 이렇게 사진 있고 여기 광고 있고 여기 뭐라고 써 있고 여기 이제 유승민 기사가 있는데 유승민 뭐 원래는 뒤에 할 얘기지만 여기 하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아서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에 남기로 했잖아요. 유승민 전 의원이 남기로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저 이준석 당으로 안 가고 개혁신당으로 안 가고 남기로 했는데 뭐라고 한 게 화제냐면 공천 신청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공천 신청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썼어요. 그럼 이제 우리 같은 범부들은 일반인들은 총선에 안 나가는구나. 왜냐면 공천 신청을 해야 이제 뭐 총선에 나갈 수 있는 거니까 공천 신청을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이 신문이 뭐라고 썼냐면은 공천 신청을 안 했다라는 것은 불출마를 한다는 거와는 다른 거다. 공천 신청을 안 했는데 전략 공천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전략 공천을 주는 경우에 수도권이나 이런 데다가 주면은 그게 또 유승민이 나름대로 역할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또 이게 이 정권 심판원을 돌파하면서 뭔가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겠지. 그런 얘기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 근데 그럴 경우에는 화가 난다. 화날 걸 이렇게 하고 끝나 이게. 그렇게 될까? 근데 보통 이제 조선일보 같은 신문이 우리가 또 그냥 생각하기에
윤석열 대통령에 또 충성 바치는 신분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과연 그런 못하면 그런 기사 썼을까? 그런 그 지면에다가 요 밑에다 그렇게 박아놨을까? 약간 카드가 이런 것도 있는데 이렇게 알려주는 지금 것. 하는 것 같잖아요. 제가 현실화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게 결국은 뭘 예고하는 거냐? 결국은 이제 아까 한동훈 작전에 대해서 설명드렸지만 결국은 그게 어떤 수준에서는 이제 아무리 이제 양해를 구하고 이게 뭐 약속 대련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형 이런 거야 오해하지 마라고 했지만 어느 순간에는 한 번 또 붙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어떤 기제다 이게. 네, 그래서 국민의힘 오늘 극한 봉합을 연출했지만 노란불이다. 자 그러면 두 개가 남았는데 빨간불 있습니까? 빨간불 어디입니까? 빨간불은 뭐 여기겠죠. 아 제3지대 왜 빨간불이죠? 중텐트 성공했지 않습니까? 예? 중텐트 성공했지 않았습니까? 그 맨날 빅텐트 안 하면 망한다고 그렇게 목 놓아서 여러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중텐트를 하면 어떡하냐고요. 중텐트 합칠 수 있잖아요. 그게 쉬워 보임을 이제 하겠는데 어려워 보이잖아요. 또.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김민아 쌤이 보기에 빅텐트는 이제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뭐 또 두고 봐야죠 이제 될지는. 네. 근데 일단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여러 시나리오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처음부터 원샷 빅텐트가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건 처음부터 다 각자 당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물 건너 간 거고 이건 물 건너 간 거고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그렇지만 어쨌든 뭐 하다가 많은 방식으로라도 세미 원샷 빅텐트라도 그러 해라. 세미 원샷으로라도 해라. 원샷 어디 갔어? 영어를 네. 원샷 빅텐트라도 해라. 그러니까는 서로 시작은 뭐 달리 했지만 하다가 좀 대략적으로 합쳐봐라 이런 거. 그다음에 제일 안 좋은 게 민주당 계열 대 국민의힘 계열. 이 구도가 만들어지면 그러면 아마 두 계열이 합쳐지기가 어려울 거다. 이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로 가냐 여기로 가냐의 기로였는데 3번으로 가고 지금 여기가 개혁신당하고 그다음에 한국의 희망. 네. 지금 여기 이렇게 합친 거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거 어렵죠 이름이 새로운 미래 새로운 미래랑 미래대연합 네. 미래대연합 개혁미래당이 됐죠. 네. 합쳐가지고 지금 만든다는 당이 개혁미래당입니다. 네. 정확하게 이 구도가 된 거잖아요. 지금 민주당 계열 당하고 국민의힘 계열 당이 이렇게 형성된 거잖아요. 이게 사실 미래대연합이라는 분들은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겠다고 한 거였어요. 요 중간에 그 오락부장이 좋아하는 거간 서는 거 있잖아요. 서로 이 흥정 붙이는 거. 근데 저는 처음부터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없는데. 그 세 분이 그렇게 거간에 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 그런 명분으로 야 우리가 거간 설 건데 이낙연 전 대표 와가지고 우리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기분 나쁜 분들도 있겠지만 이낙연이 묻어버리면은 이게 요구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좀 이낙연을 멀리할 거야. 그리고 사실 별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아 우리한테. 그랬더니 이낙연 전 대표가 나 무시하냐? 나 이낙연이다. 나 한번 창당하는 거 보여줘. 창당하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줘. 창당 강행한 거잖아요. 강행하고 보니까 사실 이분들이 미래대연합 분들이 요 거간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창당하는 걸 보니까는 그렇게까지 뭐 영향가가 제로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일단은 그러면 합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일단은 저쪽도 저렇게 가니까 긋고 뭐 이거 거리를 두니까 일단 이렇게 가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은 거잖아요. 아마 내부에도 제가 알기로는 뭐 여러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튼 간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갔다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그러면은 합치기 어려운데 항상 근데 이런 구도가 되면은 이걸 꼭 하겠다는 사람들이 또 나타납니다. 나타나죠. 예. 네, 누가 있습니까? 누가 합니까? 그럼 이거. 지금도 이름이 어려워. 네.
그 안에 새로운 선택입니다. 네. 또 새로운 선택이 이거를 또 한다고 하는데 이 새로운 선택이라는 분들은 여기보다도 더 지금 파워가 없습니다. 그죠? 동력이 없죠.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그쪽도 3명이 있죠. 네. 어쨌든 3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역 3명. 네, 지금 스코어로는 제일 앞서가는 사람들이에요. 현역 3명. 네? 여기 현역 1명. 네. 현역 1명과 그 뭡니까? 선수는 안 되지만 네. 인기는 많은. 네, 제일 인기가 많은. 그런 별명이 있다던데. 마이너스 3선 중진이라고. 네. 뭐 하여튼 그런 중요한 분이 계신 뭐 그런 거. 네. 뭐 여기 근데 별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현역도 없고. 현역이 있었는데 이제 탈당한다고 그래가지고 나왔고. 네, 그게 없고 그래서 허간이 잘 서지겠냐. 지금 얘기는 결국 이분들도 어떤 선택은 해야 될 것이다. 양자 중에. 근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 민주당 계열로 갈 거다. 아니죠. 일로 반대로 간다. 여기로 가겠죠. 가면은 여기로 가겠죠. 이분들은. 그러면 이게 결국은 이렇게 나뉠 거여서 이 구도로 계속 가면은 결국은 다음 총선에서는 이 제3지대도 어렵다. 사자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여기서 사자구도라는 거는 국민의힘, 민주당, 그 다음에 국민의힘 계열 제3지대, 민주당 계열 제3지대 이렇게 갈 가능성이 커지고 그러면은 제3지대의 파괴력은 반감될 것이다. 라고들 이제 얘기하는 게 오늘까지 상황입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이고. 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얘기 마지막으로 해보죠. 더불어민주당은 무슨 불입니까? 더불어민주당 뭐 노란불인 것 같다. 아, 네. 뭐 상황에 뭐 진전이나 획기적 전진 뭐 이런 건 없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근데 지금 노란불이 점점 더 빨간색 쪽으로 가고 있다 지금. 빨간 네. 바로 직전이다. 네, 상당히 코믹하다 지금 상황이. 네. 제일 코믹한 건 어떤 겁니까? 공천을 둘러싼 이 어떤 암투 이런 게 점점 이제 어떤 개그 콘서트의 수준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다. 그 정당이 제일 위험한 게 대중의 관심이 없는데 자기네들끼리 코미디를 하는 게 제일 위험한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 뭐 언론이나 대중의 관심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공천에 그런 암투에 크게 관심을 안 갖고 있는데 네. 자기들끼리는 엄청 치열한데 어떤 지금 국면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근데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관심이 없는데 관심이 없는 와중에 그래도 누구랑 싸운다라는 게 잘 손에 안 잡혔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쨌든 이재명, 이낙연이 싸우는 거야, 뭐야 이런 게 있었잖아요, 어쨌든. 네. 근데 그들이 이낙연 전 대표가 나가버리고 나가면서. 비명계 3인방이 탈당하고 뭐 네. 이러면서 이제 누구랑 싸우는 거지 이게 잘 안 잡혔잖아요. 그 없었잖아요. 네.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가. 이게 우리 같은 평론가나 뉴스나 뭐 이런 뭐 여의도 주변 사람들이야 뭐 맨날 이런 게 있대 많이 얘기를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대중들이 보기엔 근데 지금 주인공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현주, 풍은아, 네. 이현주 선생님 우리 한참 방송에서 이렇게 평론하고 이러시던 분들이 갑자기 여기 간이 많이 민주당이 안 갔지만 이게 주인공이 나타나시고 최근에 이제 추미애 전 장관님 나오셔가지고 또 한마디 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한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임종석 이분 나와가지고 또 서로 싸우고 이게 주인공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웃겨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부터. 예? 일단 이현주 전 의원 사안이 웃기잖아요. 지금 이게 재밌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현주 전 의원을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해가지고 오세요라고 했다. 이제 민주당에 복당을 해라라고 했다라는 게 이현주 전 의원 주장이죠 지금. 네. 예, 실제로 전화를 했는지는 제가 뭐 확인해보지 않아서 안 모릅니다. 되지만. 네네. 우리 한겨레 기자는 확인했습니까? 사실 확인했어요, 오락 부장은? 전화했는지? 정치부에 출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 출입해요 지금? 여기 영상 뉴스요. 여기 네, 출입해요? 네. 그럼 평소에 하는 일이 뭡니까? 비슷합니다. 신문 보고. 네. 신문 보고? 네. 예, 전화를 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민주당에 갈까? 그랬는데 민주당 내에서 이제 기분 나쁘다 이런 거잖아요. 그 양쪽에서 지금 기분이 나빠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기분 좋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분이 지금 언론 표현을 보니까 왕년에 친문 저격수였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기억납니다. 예. 아이고. 그 친문 패권주의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어쨌든 본인이 정적 진로를 꺾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왕년에 이분한테 대인 사람들이 예. 소위 말하는 이게 또 요즘 공천 구도가 친명 대 친문이다 이렇게 막 제가 지난주에도 좀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언론들이 이렇게 쓰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현주 전 의원을 이재명 대표가 영입을 했다고? 친문 그러면은 저격수를? 친문 저격수를? 네. 그러니까는 친문을 때리는 용도인가 봐.
이 언론이 이렇게 보고 아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원주 전 의원은 그러면은 친명의 맥락에서 친문을 때리는 사람으로 왔구나. 이게 친명으로 해갖고 어디 공천 받겠네.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친문이라고 하는 사람 친문이라고 하는 분들이 막 이 언론 인터뷰나 이런 데서 아니 무슨 뭐 철새야 뭐야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죠. 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또 궁금한 거는 그러면 그런 맥락이면 친명 공천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분은 어디 나가는 거예요 그럼 선거를 나간다고 하면 불분명하죠. 어디 나가는 거냐. 네. 광명인지 부산인지 뭐. 그러니까요. 원래는 광명 네. 옛날에는 광명이었는데 네. 한때 또 부산 원래 연구가 부산이니까 부산 영도입니까? 부산 어디 나간다고 또 했다가 그게 이제 좌절되고 뭐 이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딜 나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혹시 광명에 나간다라고 하면은 광명에 또 누가 있죠? 양기대 의원이 있죠. 양기대 의원인데 거기 또 도전자가 있지 않습니까? 도전자가 있습니다.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화려하신 분인데 그분이. 누구지? 네. 양이원영 의원.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양이원영 의원이랑 이원주 전 의원이 경쟁을 해야 되나? 그럼 누가 친명이죠 그러면? 그래 이런 게 지금 그런 구도, 그런 말하자면 제가 지금 듣고 있으면서도 약간 피로한 이런 공천 갈등만 쌓이고 있다. 그 누가 친명이고 누가 뭐야 이게 그러니 이분을 영입을 하겠다라는 거는 좋은데 그리고 근데 그거 자체도 지금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뭐 설왕설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뭐. 그러니까 좀 들어보세요. 네. 그 친문 저격수야? 여기까지도 뭐 그래 그런 맥락까지 좋은데 그럼 실제로 나갈 거야?라고 하면은 어딜 가든 그게 잘 되지 않아요. 이미 어딜 가든 거기는 친명이라고 하는 분들이 준비하는 분들이 또 있고 그렇죠. 가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홍익표 원내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뭐 얘기하다가 이 문제를 물어봤어요. 진행자가 물어봤더니 오는 건 좋은데 불출마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불출마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은 왜 갑니까 민주당에? 왜 갑니까? 예? 그 사람들이 웃죠 이제는. 이원주 전 의원은 뭐지? 입당 후 불출마 선언. 예, 그럼 뭘 왜 갑니까 민주당에? 그게 웃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코미디가 되고 있다. 그래 심지어 이제 요즘에 나오는 얘기는 친명계 내부에서도 싸움 났다 지금 공천을 둘러싸고. 그게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이해찬 대표 쪽 친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원래 이제 이재명 대표 직계라고 해야 될까? 뭐 경기도에서부터 같이 있었던. 네, 네. 그쪽 친명이 있고 여기도 싸운다. 그래서 조정식 사무총장 물러나야 된다고 하고 뭐 그런다. 뭐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표현을 빌자면 지난 총선에서 너무 많이 당선은 돼놨는데 그런데 또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너무 많이 또 낙선이 돼서. 그래서 정치 그 지망생들은 많아졌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또 이번 총선에서 목표는 151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또 이 공급 자체는 줄어든 상황이고 수요는 이만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친명이 다 건지지 못해요. 친명의 목숨을 다 건지지 못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영입도 어렵다. 영입도 어렵다. 이게 요 맥락이고 친명으로 영입을 하려고 해도 영입이 안 된다. 이런 맥락이고 그다음에 이 구도 정말 코미디 같은 구도죠. 추미애 전 장관이 어쨌든 지금 입장은 뭐예요? 어쨌든 친명이냐 친문이냐 물어보면은 제가 이 구도도 정확한 구도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는데 지금 거의 뭐 프리포올이에요. 예? 만인을 위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해요 지금. 프리포올인데 어쨌든 이 구도라고 하면 추미애 전 장관은 친명에 가까운 구도잖아요 지금. 친명에 가까운 입장을 피력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때는 친문의 아이콘이기도 했는데 검찰개혁의 아이콘이니까. 예. 네. 지난 대선 경선 때부터 이재명 대표를 막 도와주고 뭐 이런 구도를 잡은 거잖아요. 뭐라고 하냐면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뭐 이 문재인 정권 당시에 어떤 문제를 막 거론을 하면서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한 사람이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 아니냐. 그리고 그 당시에 처음에는 비서실장들을 공격했어요. 임종석 비서실장, 노영민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까지 거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원천 책임론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거론하기 시작해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많은 언론들은 윤석열을 키운 파라는 추미애라고 표현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걸 얘기했더니 바로 그 파계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뭐라고 받아치냐. 그때 장관이 추미애 장관이었던 걸로 소위 말하는 추윤 갈등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추윤 갈등의 책임론 그런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또 이제 또 뭘 반격을 해야 되겠죠.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데 결국은 이게 친명 친문의 대리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얘기를 하면 그때 그 기억을 우리는 또 떠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지금 앞에 정권 심판론 때문에 그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사실. 그 사실 잊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오락부장 잊어버리고 있었잖아요. 그 시절에 그 슬펐던 기억, 이 시절의 그 기억, 네? 전 정권 당시에 그 아팠던 기억 잊어버리고 있었잖아요. 이 스튜디오에서 저 얘기만 1년 넘게 했다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때 참. 네. 네, 그 기억을 또 떠올려야 돼요. 이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면서 싸우면은 정권 심판론을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지하고 요 수위로 유지하고 가야 되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거야 심판론 이런 거 얘기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한동훈 윤석열 콤비한테는 이런 좋은 얘기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이제는 공개적으로 싸우기 시작하면서 노란불이 이제는 빨간색으로 갈 것 같은 한다. 조짐이다. 근데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무 수요는 너무 많은데 지금 공급이 너무 줄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제대로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잘 이걸 해야 되는 게 이재명 리더십으로 돼야 되는데 잘 안 된다. 거기다가 선거제 얘기가 지금 또 엉망입니다. 근데 살아있죠. 예. 그 얘기까지 하면 집에 못 간다고 하겠지? 다음 주에 하시죠. 어차피 다음 주에도 총선 신호등은 계속되니까. 네, 정청래 의원이 지금 전당원 투표하자는데 아무튼 그 얘기까지 하면 집에 못 간다고 하니까 뭐. 네. 네, 알겠습니다.